반값 전기차가 3, 4년 이후에는 완성이 된다. 충전 인프라 어디 있어? 27만 개 중에서 90%가 완속 충전기라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핵교정의 땡땡땡 8화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땡땡땡. 네, 땡땡땡 7화 때 제가 말씀드렸을 그 전기차 캐즘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죠. 일단 대체적으로는 3년, 4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제 믿고 사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차의 가성비인데, 가성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3, 4년 정도는 좀 더 가성비를 높이는 작업이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산된다. 또 전기차의 가격이 이른바 반값 전기차가 3, 4년 이후에는 완성이 된다. 또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보조금이 몇백만 원 안 되더라도요, 전기차끼리 싸울 때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가요,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을 해요. 보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기차의 보조금도 있지만 사실 충전 인프라의 보조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완속 보조 사업과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또 종종 나와요. 지방 충전기들이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지적을 하셨어요. 환경부에서 선진국에서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최종 끝까지 가겠다라는 기본을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충전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에요. 환경부에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돈을 많이 풀어라. 이 잘하는 기업들한테 평가를 통해서 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대한민국은요 70%가 산이에요. 그럼 30%에 5,200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차 보급 대수나 충전기 보급 대수는 세계 1위예요. 지금 현재 전기차 누적 대수가 한 57만 대 정도 될 거야. 아마 이 시점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25만 기에서 27만 기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차 한 대당 0.5대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1000대당 500 몇십 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뭐 충전 인프라 어디 있어? 전기차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7만 기 중에서 90%가 완속 충전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급속 충전이 훨씬 많거든요. 급속이라는 것은 보통 80%까지 급속을 하고 나머지 20%는 자동으로 완속이 됩니다. 그래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이내로 보통 다 끝나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90%가 완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속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자, 아파트 내에다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있어요. 그거 왜 합니까? 빼고 집어넣고 아니거든요. 저녁 때 퇴근하고 꽂아놓고 아침에 빼가는 사람들이니까 급속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접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완속만 깔아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 단지 같은 데서 급속 충전기 필요하고, 이런 데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적다는 거예요. 정부가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급속 충전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좋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급속 충전기를 좀 설치하면 좋을지, 그거 혹시 일단 고민을 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송전 라인도 거의 되고, 그 적재적소라는 게 한정적이에요. 완속이나 중속 정도가 되더라도 이동용 충전기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많이 커질 거예요. 정부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동용 충전기는 자율주행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왜? 10kW 기반으로 증폭을 시키거든요. 장애인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기도 본인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용 충전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부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는 측면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국내 홈충전기 사업과 인도네시아 홈충전기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충전기라는 이 마켓이 교수님이 봤을 때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급속과 완속, 또 홈 충전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재적소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홈 충전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도서지방 같이 지상에 건물을 단독으로 갖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홈 충전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주거 형태가 대한민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홈 충전기에 대한 한계성은 도서 지역 일부 빼놓고는 도심지에서는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해외 사업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선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길거리에 있는 급속 이런 것들의 의미가 별로 아직 약해요. 홈 충전에 대한 것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데 그림이 딱 맞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의 문화적 특성, 규정의 어떤 이런 거에 맞춰서 사업 모델을 좀 다양화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입증된 모델을 글로벌 시장의 현재의 입맛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집어넣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시켜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현재 ePit 패스라는 것을 통해서 실물 카드 없이 어플을 통한 NFC와 QR 결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사용자 편의성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더 편리할 수 있을지. 지금 경제인과 젊은 층에서 축이 나이가 든 고령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제일 빨라요, 전 세계에서. 고령자들이 전기차를 몰지 않는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충전할 때의 불편함. 일반 뭐 주유소 같이 하는 거하고 틀려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거를 풀어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휴대폰 앱 결제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카드도 중요해요. 오프라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ePit 쪽이 우리나라 첨단 충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첨단도 좋은데 고령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마저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ePit를 중심으로 해서 충전 인프라 종합적인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완속보다 급속같이 고부가 가치가 높은 걸 진행을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앞으로 또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사 기반의 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현대차 그룹에 있는 자산관리, 시설관리 업무 능력 기반을 해서 저희 충전소 유지보수 사업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충전기 운영에 대한 강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25년도까지 2만 기 충전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시공 품질이 보장되고 유지관리가 완벽히 되는 충전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객들이 충전소 방문할 때 좋은 충전 경험, 고객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본 사업의 시공 능력과 유지관리 능력을 포함해서 충전소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한다면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차도 차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차의 관리를 통해서 폐차할 때까지 소비자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시키는 게 앞으로의 이 현대차 그룹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 엔지니어링도 충전 인프라 시공부터 시스템을 가장 잘하지만은 만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충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요람에서 무동까지에 대한 그림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교정이 땡땡땡 팔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